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7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2,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37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24명인데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77명이 유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수도 베이징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비상시기 진입을 선포했고 중국 지방정부는 베이징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V자역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텍사스 등 22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 재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37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121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2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24명이었는데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환자는 서울에서 6명, 인천과 경기 각각 8명, 충남 2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도 7명이 확진됐고 이를 포함한 신규 해외 유입은 모두 13명입니다. 완치 환자는 1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730명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겨두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체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을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치료제 백신 개발,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연쇄 집단 감염 규모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버스기사 2명이 감염돼 성남의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오늘 첫 차부터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주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은 N차 감염 고리를 타고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감염은 또 다른 방문 판매업체인 MBS 파트너스를 거쳐 성남의 하느님의 교회와 버스 회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른 하느님의 교회는 오는 23일까지 잠정 폐쇄됐습니다. 일 지나다니지 말라고 신사도 아예 안 나오잖아. 집에 다 들어앉았어요. 특히 성남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자 그제 저녁 7시부터 대명 운수가 운행하는 3개의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엄청난 거를 좀 이틀 때 계속 세워놓고 좀 그거 직원들 전화를 다 돌려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버스 회사 직원 274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오늘 첫 차부터 3개 버스 노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문제는 리치웨이발 N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콜센터와 학원 등 벌써 10곳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추가 확산세를 늦추지 못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내 집단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유행에 대비해서 방역물자와 치료병상, 의료 인력 등 치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 27건 가운데 26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감염이 최소 8곳으로 전파됐고 춘천으로도 이어져 수도권 감염의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 발생이 느는 가운데 고령층 감염도 급증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수도권 집단 감염. 지난달 말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지만 확산세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확진 환자 수는 이전 2주보다 1.5배 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0%에 육박합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는 43.6명으로 이전 2주간의 28.9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의 고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를 거쳐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지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키웁니다. 지난 7일에서 13일까지 한 주 동안의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모두 134명, 약 한 달 전보다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모든 연령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10.16%에서 40.36%로 4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위중증 환자 22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5명으로 68%를 차지하는 데다가 치명률 역시 60대 2.59%, 70대 10.16%, 80세 이상 25.61%로 평균 2.29%를 크게 웃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중심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의 무기한 연장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줄이고 추적 속도를 높일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더위 속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 질환도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급성 질환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흔한 증상은 고열과 탈진, 신경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 고열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칩니다. 코로나19에서 보는 발열은 대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그러나 온열 질환도 40도 넘게까지 열이 오릅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섭니다. 취약계층도 겹칩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도 취약한 계층입니다. 초기 감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온열로 문제가 되면 응급실 도착할 때만 40도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 것처럼 도착하니까 온열 때문에 쓰러진 건지 코로나가 나빠져서 열이 나는 건지 이런 구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은 병원 진입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 자칫 양쪽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열 질환으로 왔는데 열이 나거나 그러면 코로나19 감별해야 되니까 온열 질환에 대한 치료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고 코로나19인데 온열 질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고위험군뿐 아니라 최근 수도권 감염 확산세로 폭염 속에 근무 중인 선별진료소 의료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이미 온열 질환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질환별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인데 특히 온열 질환의 경우 가장 더운 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자주 쉬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초중고 학생과 같은 수준의 코로나19 지원을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을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은 지원 사업 시행 전에 추진 상황을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공유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량이 충분해서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적 공급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시행됐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도입해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장씩 장당 1,500원에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공급에 여유가 생긴 지난 4월 말부터는 1인당 석 장으로 구매 수량을 늘렸고 이달부터는 오부제도 없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넉 달 가까이 시행돼 온 마스크 공적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 생산이 원활하고 공급 물량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1일 생산량은 1,800만 장, 재고량은 약 2억 장입니다.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정부는 구매량을 석 장에서 10장까지 늘리고 수출 규모도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생각입니다. 정부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더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약 2주간 공급 가능한 정도의 재고를 비축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적 공급을 재가동할 채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고시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로 막힌 하늘길이 다음 달 조금 더 열릴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미국 댈러스와 오스트리아 빈 노선의 운항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미국과 유럽 노선 운항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 이후 중단했던 인천, 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 1일부터 주 3회 운항하고 다음 달 말부터는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런던과 파리, 터키, 이스탄불 노선도 운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홍콩과 호찌민, 하노이, 방콕, 샌프란시스코 노선도 이번 달보다 주 1, 2회 늘릴 계획입니다. 당장 여객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리 노선을 열어두는 동시에 화물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어제 하루 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지난 4일 동안 발생한 환자가 모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요일인 어제 하루 베이징시에서만 36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인근 허베이성에서도 3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촨성과 산시성, 충칭시 등에서는 10명의 해외 유입 환자가 확인돼서 중국 본토에서 어제 하루 모두 4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시의 경우 지난 11일 약 2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시 발생한 이후 다음 날인 12일에 6명, 13일에 36명이 나온 데 이어서 어제 다시 36명이 추가되면서 최근 4일 동안 누적 확진자가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의 각 주가 경제 정상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2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봉쇄 조치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만 5천 건에 이르는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we would roll back the reopening in those areas. The only alternative would be to pause the entire reopening. 쿠오모 주지사는 사업장이나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점이나 식당에 대해 주류 면허 등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단계별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코로나19 사망자는 23명으로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22개 주에서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주가 코로나19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남동부와 남서부를 잇는 선벨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한 달 전보다 2배에 가까운 1,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텍사스주는 지난 12일 기준 가장 많은 2,100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V자형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우려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의 성장 궤도에 오르고 실업률은 연말쯤이면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직 근로자에게 주당 $600를 지원하는 것은 다음 달 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0일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앞으로 2년여 동안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하며 회복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extent of the downturn and the pace of recovery remain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containing the virus. 연준 의장의 전망에 커들로 위원장은 정말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와 시기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 해설자인 그레그 입은 V자형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이후 이번 달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 재개 이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여 개 이상 주에서 환자가 다시 느는 등 코로나19 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 전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이 바이러스 변이가 세포 침투에 활용되는 외부 구조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발견이 확정된다면 바이러스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것이 될 거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타격을 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혜련 바이러스 학자는 이런 변이를 한 바이러스는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초연결입니다.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촘촘하게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